5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실수들이 마늘의 귀한 효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소화장애나 혈당 급증은 물론 중요한 약물의 효과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중장년층을 위한 자연식 습관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많은 분들이 마늘을 섭취하면서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7가지 위험한 실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자기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솔직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먹고 나서 속쓰림이나 가스복부 불평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해서 마늘을 몇 달째 먹고 있는데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매주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의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는 68세 김복희 어르신처럼 마늘을 아침마다 공복에 먹고 있는데 혈압은 그대로고 이제는 위염까지 생겼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 어르신뿐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마늘에 대한 과학적인 핵심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마늘은 단순히 반찬에 넣는 양념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면 자연이 준 강력한 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아무런 효과도 없거나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처리된 마늘 한쪽은 혈압을 10%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최대 15% 줄이며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자연 항생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오늘 알려드릴 7가지 핵심 실수를 알고 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어르신의 95%가 마늘을 드실 때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7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그 중에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하고 계실 만큼 흔한 실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실수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마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식에 따라 마늘을 제대로 준비하고 섭취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고, 실제로 수천 명의 건강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킨 이 방법을 바탕으로 일주일 안에 몸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7일 실천 계획도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매일 저지르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마 이마를 치며 웃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실수 하나가 마늘의 효능을 무려 80%까지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실수는 고치기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실수는 바로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을 활성화하지 않고 바로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실수로 인해 마늘의 효능 중 80% 이상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부터 부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마늘을 껍질 벗겨 바로 삼키거나 잘게 다져서 음식에 곧바로 넣어 먹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마늘이 가진 자연 약효의 대부분이 손실됩니다. 왜냐하면 생마늘 속에는 처음부터 알리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2가지 물질이 만나야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알리인, 또 하나는 알리나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둘은 마치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방에 있는 친구처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게 되면 두 물질이 만나 반응하면서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마늘 특유의 향을 내며 동시에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반응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반응이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 중 에실린 한 실험에서는 정확히 10분간 공기 중에 놓아둘 때 알리신 생성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마늘을 삼킨다면 아직 약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셈입니다. 쉽게 말해 반쯤 제조된 약을 급히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실수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로구에 사는 72세 이명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2년째 아침마다 마늘 한 쪽을 먹고 있었지만 혈액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웃이 알려줘서 매일 아침 공복에 마늘을 껍질 벗겨 잘게 썬 후 물과 함께 삼켰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바로 이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마늘은 자른 후 반드시 10분간 그대로 두어야 약효가 완성됩니다. 이 어르신께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렸고 실행에 옮기신 결과 2달 후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생마늘의 껍질을 벗깁니다. 둘째, 잘게 썰거나 칼등으로 으깹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확히 10분간 공기 중에 두세요. 이 10분 동안 마늘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떨어져 있던 알리인과 알리나아제가 만나 반응하고 가장 강력한 농도의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그렇게 활성화된 마늘은 그대로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음식에 넣어도 됩니다. 이명환 어르신도 단 10분의 기다림으로 수치가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단순한 시간의 차이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늘을 자르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분들이 더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흔하게 반복되는 실수는 바로 마늘을 다지자마자 뜨거운 팬에 바로 넣어 볶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도 한 번쯤은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또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요리사가 마늘을 다진 뒤 바로 뜨거운 기름에 넣어 지글지글 볶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행동이 마늘의 효능을 거의 전부 없애버린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열은 알리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마늘의 약효 성분인 알리신은 매우 민감하고 섬세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온도가 60도만 넘어가도 이 성분은 급격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다진 마늘을 뜨거운 기름에 넣자마자 1분 이내에 알리신의 90%가 사라졌습니다. 무려 90%입니다. 즉, 아무리 정성스럽게 다져도 열 앞에서는 마늘이 지닌 효능의 구하를 잃어버리는 셈이죠.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65세 김말순 여사님은 호흡기 질환으로 자주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마늘 섭취를 권했고 요리에 능하셨던 말순 여사님은 거의 모든 반찬에 마늘을 넣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방식은 다진 마늘을 바로 기름에 넣고 노릇하게 볶는 것이었습니다. 향도 좋고 맛도 깊어졌지만 6개월이 지나도 감기나 기관지염은 여전했습니다. 그 후 마늘의 온도 민감성에 대해 알게 되신 뒤 조리법을 바꾸셨고 놀랍게도 그 후 8개월간 감기 한 번 없이 건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알리신의 온도 반응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아예 익히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늘을 익혀도 효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르게 조리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전문 요리사들도 사용하는 올바른 마늘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후 둘째, 반드시 10분간 실온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셋째, 조리 시에는 요리 마지막 단계에 마늘을 넣어야 하며 온도는 60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마늘을 볶아야 한다면 약불에서 30초 이내로 짧게 볶아야 합니다. 만약 레시피상 마늘을 조리 초반부터 넣어야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마늘을 준비하세요. 하나는 향을 내기 위한 용도로 조리 시작에 넣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대로 10분간 활성화한 뒤 불을 끄기 직전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살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형성된 알리신은 조리 중 생성되는 알리신보다 열에 더 강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마치 전투에 나가기 전 단단한 갑옷을 입힌 것과 같죠. 그리고 이처럼 외부의 열에 의해 무너지는 오류 다음엔 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실수는 바로 아침에 공복 상태로 생마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공복에 먹는 마늘이 더 강력하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퍼져 있죠. 사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효과는 강해지지만 부작용도 함께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 습관이 특히 위험할까요? 생마늘은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늘을 섭취하면 점막을 보호해줄 어떤 완충층도 없는 상태에서 자극적인 성분이 그대로 위벽에 닿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극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50세를 지나면서부터 우리 몸의 점막 생성 능력과 소화효소 분비는 점차 감소합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위장을 자극하는 약물들,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 같은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이 타는 듯한 쓰림 몇 시간이나 지속되는 강한 산, 역류 구역감, 복부 팽만감과 가스, 그리고 복부 통증이나 복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위염이나 궤양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위장 자극 후 회복도 더뎌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안전한 섭취법이 있습니다. 첫째, 공복 섭취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마늘은 항상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 한 잔 통밀빵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것, 플레인 요구르트, 혹은 소량의 따뜻한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위장을 보호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 섭취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마늘은 아침 식사 30분 후 또는 점심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절대로 잠자기 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자기 전 섭취는 위산 분비와 소화 활동을 자극해 불면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장을 보호하는 조합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활성화된 마늘을 꿀 한 스푼과 함께 섞어 먹거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방울 또는 생강즙, 약간과 함께 드시면 위장 자극은 줄이면서도 흡수율과 효과는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위염이나 궤양 지속적인 위통 소화장애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생마늘을 무조건 삼가기 전에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익힌 마늘이 훨씬 부드럽고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장 자극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다음에 설명드릴 네 번째 실수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한근고제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데도 마늘을 별 생각 없이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가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늘 자체가 이미 강력한 천연 한근고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의 혈소판이 서로 엉켜 출혈을 멈추는 과정에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직접 개입하여 응고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늘과 함께 한근고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중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위험한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근고제나 항혈소판제는 와파린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다비가트란 같은 약부터 저용량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또한 자주 쓰이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같은 진통 소염제까지 포함됩니다. 이 실수로 실제 위험을 겪은 분도 계십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정성만 어르신은 2년 전 심근경색을 겪고 나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아스피린과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늘을 아침마다 2쪽씩 생으로 드시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져서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주쯤 지나자 몸 여기저기에 멍이 자주 들고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종이로 손끝을 살짝 베었는데도 20분 넘게 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정 어르신의 혈액은 정상보다 3배나 느리게 응고되고 있었고 의사는 마늘과 약물이 함께 작용한 이중 한근고 상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어르신은 병원에서 이틀간 응급 관찰을 받고서야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위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예 라고 답하신다면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함께 마늘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가요? 최근 6개월 이내 수술을 받으셨나요? 저용량이라도 아스피린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 출혈을 자주 경험하시나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조절된 섭취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의사와 함께 따라야 할 안전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의사에게 마늘 섭취 계획을 투명하게 알리기. 많은 의료진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자연요법을 별도로 묻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혈액 응고, 수치 정기 확인. PT, PTT, INR 등 기본적인 응고 검사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초기 섭취량을 최소화하여 천천히 늘리기. 처음에는 3일에 마늘 4분의 1쪽 정도부터 시작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서서히 양을 늘립니다. 복용 중에는 항상 멍코피, 잇몸 출혈 소변에 피가 섞이는 증상 등 출혈 징후에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출혈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받기. 특히 아무 이유 없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멍이 자주 생기고 코피가 반복될 경우에는 바로 마늘 섭취를 멈추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그럼 마늘은 절대 먹으면 안 되나 라는 걱정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심장내과 전문의들도 마늘의 혈관 건강 효과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량과 섭취 시점, 의사의 지도 아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익힌 마늘은 생마늘보다 한금고 작용이 훨씬 약해 안전하고, 의사의 지시 아래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거나 일주일 섭취 후 일주일 휴식하는 방식도 추천됩니다. 이제 마늘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드시는 것보다 나의 몸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실수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많이 먹으면 더 좋다 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선의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몸에 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바로 좋으니까 많이 먹자는 생각으로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행동입니다. 이 실수는 특히 최근에 마늘의 효능을 접하고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루에 마늘 한 쪽이 좋다는데 그럼 5쪽은 더 좋겠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단순히 잘못된 수준을 넘어 위험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늘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강력한 작용을 가진 천연의약품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처럼 효과를 내는 용량과 부작용을 유발하는 용량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마늘을 1쪽에서 2쪽까지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생마늘 기준으로 약 4에서 5지 정도입니다. 이는 마늘 가루로 환산하면 4분의 1 작은 술 정도입니다. 하지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위장과 간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하루 1쪽, 즉 2, 3가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절반 쪽 정도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뒤 복용량을 정하고 하루 최대 1, 2길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늘 크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80mm 두께 기준으로 조절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늘의 질과 신선도입니다. 지금부터 6번째 실수, 질 낮은 마늘을 선택하는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늘이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껍질이 있든 없든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마늘은 다 마늘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 먹는 마늘이라면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생으로 섭취하거나 건강 보조의 목적이라면 활성 성분인 알리신의 농도와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소재대학의 한 연구팀은 국내산 생마늘과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래 저장된 마늘을 비교한 결과 국내산 신선 마늘의 알리신 함량이 수입산보다 최대 3배까지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름에 미리 절여진 깐 마늘은 유통 과정에서 이미 약 70% 이상의 유효 성분이 손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부제를 포함할 가능성도 있어 건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분말 대부분은 고온으로 가공되었기 때문에 알리신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알리나아제 효소가 파괴되어 효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더불어 장기간 보관되거나 수입된 적은 마늘은 표백 방부 처리 등의 화학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싹이 올라온 마늘이나 말랑말랑한 마늘, 갈색 반점이 있는 마늘은 이미 산화나 세균 오염이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에 거주하는 64세 김영자 여사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김 여사님은 시간 절약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깐마늘을 대량 구매하여 매일 아침 2쪽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활성화 시간도 정확히 지키고 섭취 시간도 아침 식후로 맞췄기에 모든 절차를 잘 따랐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대로였고 아무런 변화가 없자 혹시 나는 마늘이 안 받는 체질인가?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우연히 마늘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어 국내산 생마늘을 직접 구입해 손질해서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2달 만에 검사 결과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2포인트나 감소하는 변화를 확인하셨습니다. 문제는 체질이 아니라 마늘의 질과 신선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늘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복잡한 작용과 조건이 따르는 자연의학입니다. 과도하게 먹는 것도 아무 마늘이나 먹는 것도 모두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7번째 실수 마늘을 먹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은밀한 실수는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실수는 어쩌면 가장 소홀히 여겨지기 쉬운 부분이지만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바로 마늘을 먹는 시간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먹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일정한 리듬을 따라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먹는 음식과 밤 10시에 먹는 음식은 몸속에서의 반응이 전혀 다르며 마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계, 심혈관계, 면역계는 각각 일정한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그 시간대에 맞춰 마늘을 섭취할 때 영양소의 흡수율과 작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생체리듬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황화합물 흡수율은 섭취 시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하루 동안의 생체 리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소화력은 강하지만 위장 점막은 민감한 상태이고 오후에는 체내 흡수 작용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이 최고에 도달하며 밤에는 모든 장기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화는 느려지고 위산 역류나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오후에는 혈관이 가장 유연하게 반응하며 밤에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면역 기능 역시 아침엔 중간 정도, 오후에는 가장 활발, 밤에는 회복과 재생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생체 리듬을 무시한 마늘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시간대 실수를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침 직전의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에 마늘을 먹으면 밤새 몸에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는 오히려 소화 자극으로 인한 불면 위산 역류, 식은땀, 심지어 저혈당성 악몽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바로 먹는 것입니다. 위는 자는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위산이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으며 이 상태에서 마늘을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 극대화되어 속쓰림, 구토감, 점막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마늘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 전, 시험 전 불안감이 심한 날에 마늘을 섭취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오히려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초조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때나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적절한 시간은 아침 식사 30분 후 또는 점심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며 이때 위장도 어느 정도 보호되고 흡수도 잘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늘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오류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을 단순히 듣고 넘기기보다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말보다 행동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손질한 마늘 한 쪽을 10분 기다린 뒤 올바른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내게 맞는 방식으로 먹는 것. 작은 행동 하나가 건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5가지 과일과 그 섭취법, 그리고 위험이나 약물 복용으로 마늘 섭취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체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화면에 나오는 다음 콘텐츠를 바로 클릭하셔서 꼭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었다면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처럼 건강을 지키고 싶은 또 다른 어르신들께도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위한 정직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결국 승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엌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은 약재로도 널리 쓰입니다. 특유의 냄새나 톡 쏘는 맛 먹고 난 뒤의 입냄새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특징이 바로 건강 효능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유황화 합물이 우리 몸의 염증이나 감염 당뇨, 위암, 대장암, 식도암, 췌장암, 유방암까지 다양한 질환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혈관 기능 개선 혈압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렇게 보니 이 소박한 식재료에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마늘의 수많은 이점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식탁에서 손쉽게 쓰이는 식재료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많은 효능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8가지 마늘 섭취 오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류들을 어떻게 피하고 어떤 효능이 있으며 마늘의 잠재력을 100%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6번째 오류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실수가 숨어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지금부터 맛과 건강이 가득한 마늘 여행에 함께 하셔서 이 귀중한 자연 약재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늘은 백합과에 속하는 식용구근으로 학명은 알리움 사티붐 알리움 사티붐이며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마늘은 수천 년 동안 여러 문화권의 요리와 전통의학에서 다양한 효능 덕분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마늘은 단백질, 요오드인 칼륨, 비타민 B6, 유황화합물, 그리고 특히 알리신 가장 활발히 연구된 성분으로 마법의 성분이라고도 불립니다. 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소개할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마늘의 어떤 효능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잘못된 습관, 마늘을 너무 오래 익혀서 건강 효능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국이나 찌개, 볶음 요리를 하면서 마늘을 미리 넣어 오랫동안 끓이거나 볶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인 알리신이 열에 의해 파괴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리신은 생마늘을 다지거나 얇게 썰어 산소와 만나면서 생성되는 강력한 황화합물입니다. 이 알리신은 심장질환, 예방항암 작용, 면역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물질로 많은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국물이나 볶음 요리에 넣고 한참 끓이다 보면 이 알리신이 열에 민감해 금세 사라지고 말죠. 특히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오래 익힐 경우 알리신이 분해되어 마늘의 건강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마늘을 요리할 땐 완전히 다 익힌 후 불을 끄고 마지막 단계에서 마늘을 넣어 살짝만 익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으로 먹을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신을 섭취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마늘 본연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으니 앞으로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마늘을 통째로 먹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특별한 손질 없이 그냥 통마늘을 음식에 넣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마늘 상태로 먹게 되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다질 때 공기와 만나면서 생성되는데 통마늘은 공기와 접촉할 면적이 적어 알리신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건강 효과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유효 성분으로 심혈관 건강 항암, 작용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건강 전문 기관에서도 생마늘의 알리신이 몸에 좋은 성분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잘게 썰거나 다진 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생마늘을 통째로 넣어 조리할 경우에도 산도 변화로 인해 맛은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동시에 건강 성분이 많이 파괴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늘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다지거나 얇게 썰어 공기와 접촉시킨 후 먹어야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깐마늘이나 다진 마늘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썰면 내부의 알리나아제 효소가 알리인이라는 성분과 만나 산소와 반응해 알리신이라는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 심혈관 질환 예방 항암 효과까지 다양한 건강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알리신은 공기에 닿은 직후부터 서서히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면서 알리신이 분해되면 본래의 효능이 점점 줄어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즉, 마늘을 다지거나 썬 직후에는 알리신이 풍부하지만 이를 오래 두거나 이미 다져놓은 상태로 유통되는 깐마늘을 사용하면 신선함이 떨어지고 알리신 함량도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깐마늘은 위생적으로 포장되더라도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 세균이나 곰팡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면서 식중독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깐마늘은 공기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수분이 날아가 조직이 물러지고 특유의 향과 맛이 빠르게 사라져 음식의 풍미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와 달리 통마늘은 껍질이 보호막 역할을 하여 내부 영양소가 공기와 직접 접촉하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에 알리신의 잠재력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마늘을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통마늘을 구입해 바로 다져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 생성되는 순간부터 바로 섭취할 수 있어 마늘 본연의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
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은 마늘을 씻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늘이 깨끗해 보여서 그냥 껍질만 벗기고 바로 다지거나 요리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늘도 농작물이다 보니 겉면에 흙이나 농약 화학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마늘을 씻지 않고 사용하면 주방 조리도구와 식탁 심지어 손과 다른 식재료까지 2차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기농이 아닌 일반 마늘에는 농약 잔류물이 있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호르몬 교란이나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요리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먼지와 농약 성분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마늘의 건강 효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마늘을 잘못 보관해 영양소와 신선도를 잃는 경우입니다. 마늘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보관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마늘을 실온에서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회색 곰팡이가 생긴 마늘은 바로 큰 질병을 일으키진 않지만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두면 금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늘은 숨을 쉬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껍질이 붙은 상태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통풍이 잘 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식재료와 너무 가까이 두면 마늘의 냄새가 배이거나 서로 영향을 주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떨어뜨려 두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흔히 하는 실수는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의 습기와 저온은 마늘이 쉽게 싹이 트게 만들어버려서 영양분이 줄어들고 맛도 떨어집니다. 참고로 잘 보관한 마늘은 최대 8주까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한번 껍질을 벗기면 7일에서 10일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늘은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고 향도 진해져서 맛이 강해지고 동시에 효능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을 오랫동안 쌓아두고 언젠가 쓸 날이 오겠지 하며 보관만 하다가는 오히려 건강 효과를 잃을 수 있으니 제때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잘못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실수는 많은 분들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바로 마늘을 다진 후 곧바로 사용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사실 마늘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마늘을 자르거나 다진 후 잠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을 다지거나 자르는 순간 세포 내에서 알리나아제 효소가 알리인과 만나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며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알리신이 충분히 활성화되기 전에 바로 열을 가해버리면 이 귀중한 성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2012년 식품화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다진 마늘을 최소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알리신이 더욱 많이 생성되며 이후 열을 가해도 효능이 일정 부분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 마늘의 항산화 효과,
항균 작용, 영양 흡수율 등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늘을 다진 후에는 최소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요리에 넣어야 하고 생으로 드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잠시 두었다가 드시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늘을 음식에 많이 활용하는 가정이 많아졌는데 이럴 땐 한 번에 많은 양을 다져 놓았다가 바로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되도록 그날 사용할 분량만큼만 다져서 싱싱하게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마늘의 건강 효과를 크게 바꿀 수 있으니 앞으로는 꼭 기억해 주세요. 7번째 잘못된 습관은 바로 마늘의 약물 상호작용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등 좋은 효과가 많지만 특히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 혈압약 혈소판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의 성분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도와서 이들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부 출혈이 발생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마늘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기운 빠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늘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작용도 있어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분이 동시에 마늘을 많이 섭취하면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건강식품으로 드시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몸에 좋은 마늘이라도 올바르게 섭취해야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8번째 잘못된 습관은 좋은 마늘을 고르지 않고 아무 마늘이나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늘의 신선도와 품질에 따라 영양소와 유효 성분의 함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을 구입할 때는 겉껍질이 단단하게 감싸져 있고 너무 마르지 않았으며 곰팡이나 상처가 없는 통통한 통마늘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보았을 때 단단하고 촉촉한 느낌이 들면 신선한 마늘입니다. 반면에 물렁하거나 쭈글쭈글하고 곰팡이가 피었거나 싹이 튼 마늘은 신선도가 떨어져 맛과 향이 약해지고 영양소도 줄어듭니다. 특히 싹이 튼 마늘은 이미 수분과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가 버려 건강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입하실 때는 마늘이 동그랗고 상처가 없으며 통통한 상태로 치밀하게 알이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또한 마늘통에서 알이 분리되거나 물렁물렁해진 것은 피하고 손으로 눌렀을 때 마른 느낌이 나지 않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마늘 크기와 영양가가 꼭 비례하지는 않으니 너무 크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껍질이 단단하고 표면이 깨끗한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마늘을 고를 때부터 꼼꼼히 따져야 식탁 위에서 건강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으니 앞으로는 좋은 마늘을 고르는 데에도 꼭 신경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김 선생님과 함께 마늘의 잘못된 사용 습관들을 충분히 살펴보셨으니 이번에는 마늘이 우리 건강에 주는 놀라운 효능과 이를 식단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포함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마늘의 효능은 바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입니다. 마늘은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이로 인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압이 높아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이처럼
마늘 한 쪽이 혈압 건강의 지킴이가 되어준다니 매일 식탁에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마늘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노화 방지와 더불어 치매나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거나 가열해서 요리해도 어느 정도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마늘 진액이나 페이스트처럼 농축된 형태로 만들어두면 언제든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면 마늘의 건강 효능을 매일 챙길 수 있으니 참 좋겠죠. 세 번째로 살펴볼 마늘의 효능은 특정 암 예방 효과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도 발표했듯이 생마늘과 익힌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위암과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샐러드나 국찌개 볶음 요리에 마늘을 송송 썰어 넣거나 얇게 썰어 올리브유에 재워두었다가 빵에 발라 먹는 등 일상 식탁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의 유효 성분을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네 번째로 주목할 효능은 천연 항생제 역할입니다. 마늘의 풍부한 알리시는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에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몸속 유해균을 줄이고 건강한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갈래르기, 한겸증 효과도 있어 감기철이나 환절기에 특히 주목할 만한 식재료입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감기 예방과 완화 효과입니다. 아마 잘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마늘은 기관지 분비물을 증가시켜 가래를 삭이고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기 기관지염, 인후염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활용될 수 있죠. 마늘을 잘게 다져 꿀과 함께 공복에 매일 한 숟가락씩 섭취하면 면역력 향상과 에너지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음식에 넣어 섭취해도 좋지만 생으로 먹을 때가 마늘의 건강 효과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마늘의 건강 효과가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사실. 새삼 놀라우시죠? 마늘 한 쪽이라도 제대로 알고 섭취하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으니 식탁 위에 보약 같은 마늘을 앞으로도 든든한 건강 지킴이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마늘은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어떤 이에게는 향이 너무 강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마늘은 늘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약하자면 마늘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한 슈퍼푸드로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의 식단에 훌륭하게 녹아들어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해줍니다. 박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슈퍼푸드를 집에서도 직접 재배해보고 싶다면 다음 영상 집에서 마늘 심는 법도 꼭 확인해 보세요. 집에서 재배하면 건강하고 신선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